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날씨가 꽤 차가워졌는데요. 몸도 시장도 아직은 움츠린 구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큰 방향을 재촉하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차분히 이번 한 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새로운 이슈가 하나 해소될 만하면은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나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또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매도세가 더 위에 있지만 이 매도 물량들을 또 강하게 받아내는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변화들이 시장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동안에 코인마스 클럽에 공유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우리 크롱님들께도 함께 공유를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그리고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무효를 판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들은 지난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해 바닷가에 많이 집중이 되면서 공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결을 내리니까 글로벌 보편 관세를 무려 기존 10%에서 법적 최대치인 15%로 즉각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세를 2월 24일부터 발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대량 매집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은 뒤에서 온체인 지표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겉으로는 공포장처럼 보이고 있지만 또 속으로는 단기 매도를 소진을 하면서 고래들이 이 물량을 흡수하는 구조적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65K에서 70K 사이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65K를 하방 이탈했을 경우에는 온체인상의 최종 보루라고 볼 수 있는 54.7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고 또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비트코인이 앞자리가 5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사람들의 어떤 예상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또 예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일정으로는 수요일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낮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와 또 인베스팅닷컴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트레이딩 이코노미에 가서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이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지표들은 이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슈로서 백악관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와 관련해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데드라인을 3월 1일로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서로 합의안에 잘 도출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 혹은 연기가 됐을 때는 박스권 횡보를 이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은행권의 의견이 더 받아들여져서 전면 금지가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힘을 얻고 있지만 그 결과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5% 보편 관세의 실제 시행 여부 그리고 이란 공습 여부에 따라서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황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관세 수입이 급증을 하면서 재무부의 유동성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에 TGA 자금이 시장으로 방출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시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고갈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유동성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오렌지의 세기 이런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난주에 추가 매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이 작년 10월 역대 최고가 이후로
10만 개 이상 감소를 하면서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 자금의 리스크 축소와 차익 실현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최근 가격 조정과 맞물려서 하방 압력을 키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매수 매도 압력 델타 값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순매도 우위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반등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0 근처에 가거나 0을 넘어설 때 비로소 수급의 균형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을 그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2K, 75K 구간까지 가더라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구조적인 추세 상승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가격 자체보다도 핵심 수급 지표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꾸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매수 매도 압력 델타 값과 그리고 현물 ETF 흐름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지표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명목 수요 지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다가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어졌던 약세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점진적인 반등 신호가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월간 누적 명목 수요 지표가 그동안 15만 4천 개에서 최근에 1200BTC로 회복이 됐습니다. 신규 공급 대비로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이 다시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매수 매도 압력 델타 값과 서로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건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는 단기 수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에 머물러 있는데 중장기 구조로 봤을 때는 축적 구조로서 점차 전환이 되면서 바닥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기 매도 우위 속에서 장기 축적이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고 결국 초기 바닥 형성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상업 트레이더, 즉 헤지펀드나 기관들의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이 역사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롱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도 가격이 큰 변동성을 나타나기 전에 포착됐던 흐름들입니다.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포지셔닝이 곧바로 지금 당장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런 신호보다는 기관 포지션이 한쪽으로 크게 쏠린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롱 포지션에 많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큰 추세 변화가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바로 URPD 지표인데요. 자, 이 지표가 60K에서 70K 구간에서 대형 자금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67K 부근, 요 구간에서 61만 8천 BTC가 이동을 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굉장히 불쑥 이 장대가 솟아 나오면서 거래 밀집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전까지는 이 구간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매물대가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접전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밀집 구간이 형성이 된 겁니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내부 이동과 거래소 물량을 제외한 엔티티 조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0만 BTC가 실제로 순매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총 이동량 61만 BTC 중에서 40만 BTC가 순수 매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60K에서 70K 구간에서 구조적 수요와 중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래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매집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코인텔레그래프가 크립토컨트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최근 3일간 9만 8천 BTC를 매수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물량들을 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받아내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디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2월 2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모두 다 매도해서 보유량이 0개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943개 BTC를 모두 매도를 했고 그리고 새롭게 채굴한 189개까지 모두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굴사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매도하고 일정 물량을 보유하는데 이번처럼 전량청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많은 관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디어는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AI 클라우드 그리고 채굴 장비 개발 같은 곳에 투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감기 이후에 채굴 업계가 수익성 압박 속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더불어서 AI 그리고 HPC 인프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과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채굴발 매도 압력을 자극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 전환의 신호로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호 프라이빗 크레딧 운영사인 블라우 캐피탈이 환매 대응을 위해서 14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또 코인데스크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 블라울의 자산 매각으로 신용시장 스트레스 신호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신호는 결국은 유동성 전환의 전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융 스트레스 이후에 통화 완화가 시작이 됐을 때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 사이클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은 죽었다. 비트코인 이즈 데드라는 검색량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유투데이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시장 공포가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이고 과거에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강한 항복 신호 구간에서는 바닥이 형성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인 라울 팔이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과 가격 간의 괴리가 좁혀진다면은 비트코인이 14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가격 전망은 일단 참고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실제로 유동성 지표와 비트코인 가격의 괴리감은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상당 수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유동성 대비로 그리고 호재 대비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65K에 비교적 강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70K에 가장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서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BD 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점진적으로 계단식 매수를 하고 있고 네 번째인 녹색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이 구간에서 같이 매수세를 보이다가 다시 여기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가에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이 보라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서 가격은 실질적으로 보라색에 의해서 움직였는데요. 이 매도 구간에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체 거래량도 매수가 일정 부분 우위를 차지할까 하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점진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반등을 할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앞다리가 5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차트 관점에서는 지난주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기 방향성이 확정되지 못했고 중요한 구간을 상방 돌파한 이후에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 구간은 일단 65K 상단을 지켜내야 되고 65K를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60K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온체인상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인 54.7K에서 55K 그 구간을 지켜내야 됩니다.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70K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72K와 76K까지 회복을 했을 때, 즉 스트래티지 평단가를 회복했을 때 시장이 추세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더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 여부,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보상 관련해 가지고 백악관이 지정한 데드라인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간에서 반등할지, 어떤 구간을 하방 돌파 혹은 상방 돌파하고 지지나 저항 영역으로 바꾸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이들을 박 작가와 함께 꾸준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